안녕하세요. 따뜻한 삶의 동반자 복지 채널 웰빙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생계가 곤란한 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급여별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의 기준. 그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자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 정액. 소득인 정액이라 함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소득인 정액이 각 급여별로 기준하는 수급 수준 이하일 경우 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인 정액을 산출하는 내용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것으로 전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적용하는 수급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이렇게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정해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부양의무자라 함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좀비 속부모 자녀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소득인 정액이 설정한 수준에 들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년 1.3억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12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제외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선정이 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근로능력의 기준. 근로능력자는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국민을 말하며 이 연령에 해당되는 근로능력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어야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국민과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질병 및 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급여 혜택의 내용. 자, 그럼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혜택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으며 일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소득인 정액을 뺀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소득인 정액이 없다면 중위소득 32%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가구소득인 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반영하여 감액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질병의 검사와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질환의 유형마다 의료급여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일수가 반영되며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해당 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인 정액이 낮은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설정한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며 생계급여보다 소득인 정액이 높은 임차가구는 소득인 정액을 비교하여 기준 임대료에서 감액 지급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개량에 필요한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며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6. 기타 혜택.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미국을 싼값으로 공급하며 주민세, TV 수신료의 면제, 전기요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통신료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까요? 1. 신청서의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누가 신청하는가? 본인이나 가족, 기타 관계인이 하며 사회복지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의료급여 시 부양의무자 포함. 3.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4. 가족관계 증명서 등. 3. 처리기간.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별도 정리하여 올리겠으며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